오늘 수업하실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판부에 연관되어 있는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이런 것들을 입력하도록 할 겁니다. 머릿말을 입력하실 때 그 머릿말은 뭐냐면 매 페이지 상단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를 머릿말이라고 하고, 우리 교재 하단처럼 뭐라고 똑같은 메시지가 아래쪽에도 나타나잖아요. 이거를 꼬릿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꼬릿말을 편집하던 머릿말을 작업하시던 간에 똑같습니다. 원칙은 위냐 아래냐 차이가 있는 거니까 저는 머릿말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꼬릿말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아래쪽엔 잘 안 보이시니까 위쪽에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해볼 겁니다. 먼저 이 책에서는 쪽이라는 펼침 목록 메뉴를 여시라고 했는데 그냥 쪽 누르시면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있어요. 그냥 머릿말 누르시면 됩니다. 머릿말 눌러서 밑에 있는 머릿말 꼬릿말을 갈 거예요. 머릿말 꼬릿말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그렇죠? 이 책에서는 쪽에 있는 펼침 목록 눌러서 머릿말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머릿말 바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이 메뉴판에서는 머릿말, 여기 꼬릿말 들어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머릿말 꼬릿말을 눌러야만이 우리 교재처럼 뜨는 겁니다. 그러면 꼬릿말을 만들래 머릿말을 만들래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홀수 쪽 따로 만들고 짝수 쪽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양쪽 똑같이 짝수 홀수 상관없이. 근데 우리 책엔 자세히 보시면 홀수 쪽 오른쪽에는 파트 02 기본 문서 편집하기라고 나왔고, 왼쪽 짝수 쪽에는 한글 2010 하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책은 꼬릿말을 만드실 때 홀수 쪽 따로 만들고 짝수 쪽 따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양쪽으로 연습해 보려고 그래. 왜? 페이지가 몇 개 없으니까. 페이지가 많아야 그것도 연습하는 거죠. 그렇죠. 자, 머릿말을 먼저 만들 겁니다. 만들기. 그 위쪽에 나와요. 위쪽에. 잠깐만요. 우리가 머릿말을 만들 때 요쪽 윤곽을 해제하고 사용하시면, 쪽 윤곽 여백을 안 보고 작업하시면, 쪽 윤곽을 보면 여백이 보이는 거잖아요. 쪽 윤곽을 해제하면 여백이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머릿말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작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여백이 열려요. 여백이 열려야 거기에 위쪽에다가 머릿말을 써주는 거거든요. 아래쪽에 꼬릿말을 써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 뭐 글자야 뭐 내 맘대로 쓰면 되지. 이게 인터넷 서적 판매 현황이니까 보고서 가로 열고 인터넷 관련 서적 판매 현황 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는 거지. 그 얘를 꾸미고 하는 거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글자가 뭐 기본 글 굵고 10포인트인데 머릿말이 들어가면 머릿말은 크게 안 들어가고 9포인트로 나타나요. 그 얘를 10포인트로 하시던, 얘를 오른쪽 정렬 하시던, 가운데 정렬 하시던,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뭐 밑줄을 넣던 뭐 빨간색을 넣던 노란색을 넣던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밑으로 못 내려와요. 머릿말 꼬릿말 작업할 때는 본문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야 돼요. 쉬프트하고 ESC 눌러도 돼요. 어떤 작업을 하다가 못 나가면 ESC가 아니라 쉬프트 ESC예요. 한글에서는. 그리고 머릿말이 들어간 영역에다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줄 옆에 그 종이 같은 게 하나 생겨요. 이때 더블 클릭하면 편집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 편집했으면 빠져나가시면 되고요. 다시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편집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 정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빠져나갈 땐 그냥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문 열고 나가야 되죠. 그렇죠? 문 열고 나가야 되는데, 나는 얘가 마음에 안 든 거야. 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지울 수도 있어요. 나 머릿말 안 넣을래? 지워버릴래? 그 머릿말 자체가 사라져요. 그럼 여기는 공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더블 클릭해도 안 들어가요. 여기는. 그럼 다시 머릿말을 또 만들어야 되겠지?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 만들었으면 빠져나가고. 그러면 얘가 지금 1페이지니까 그런데 여기 끝에 가서 가공하는 데 있다라고 해서 엔터 치고 컨트롤 엔터 한번 쳐보세요. 컨트롤 엔터 치면 강제로 페이지가 나눠지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내용을 한번 이렇게 내용이라고 써보고 이렇게 엔터도 쳐보고 또 컨트롤 엔터로 치면 또 페이지가 또 바뀌겠죠. 그렇죠? 여기다 또 내용이라고 쓰시고 또 이렇게 엔터도 쳐보고. 그러니까 컨트롤 엔터는 중간에 글을 쓰다가 페이지를 바꿔야 될 때 있잖아요. 페이지를 바꿔야 될 때 엔터를 막 누르면 자동으로 페이지가 바뀌죠. 줄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저분할 수가 있거든. 그때 컨트롤 엔터를 쳐버리면 강제로 훅 하고 페이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3페이지 분량을 만들었어요. 3페이지 분량을 뭐 또 컨트롤 엔터 치면 4번째 페이지가 자동으로 생성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머릿말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얘가 처음에 1페이지에 머릿말이 들어갔는데 1페이지에 머릿말이 들어갔는데 2페이지도 들어갔죠. 또 3페이지도 들어갔죠. 확인되셨습니까? 머릿말은 자동으로 그냥 지금 집어넣은 시점에서부터 끝까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주의사항, 머릿말을 3페이지 3쪽에다 놓고 머릿말을 만들면 1, 2쪽에는 머릿말이 안 들어가요. 이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머릿말, 꼬릿말 작성 시 주의사항. 1쪽에 머릿말, 꼬릿말을 삽입하면 1쪽부터 끝까지 생성돼요. 만약에 3쪽에 머릿말, 꼬릿말을 삽입하면 3쪽부터 끝까지라는 거는 뭐 100페이지가 되고 10,000페이지가 될 수도 있죠. 페이지가 계속 생성되면 계속 머릿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 1, 2쪽에는 머릿말, 꼬릿말 기능이 꼬릿말이 삽입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00쪽, 200쪽짜리 문서라고 가정하고 200쪽짜리 문서라고 가정하고 100쪽에 머릿말, 꼬릿말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00쪽부터 200쪽까지는 삽입됐지만 1쪽부터 99쪽까지는 삽입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런데 151쪽에 새로운 머릿말, 꼬릿말을 삽입하면 그렇죠? 151쪽부터 200쪽이니까 끝이죠. 까지 새로운 머릿말, 꼬릿말이 생성된다. 그러니까 150쪽까지는 100쪽에서 삽입한 머릿말, 꼬릿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머릿말이 치고 들어가면 거기서 또 새로운 머릿말이 생성되는 겁니다. 끝까지. 예. 그래서 제가 문서를 만들 때 9월달, 지금 10월달 성경 말씀을 제가 전자메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월달에 주제 해가지고 성경이 나오는데 이제 11월달 되면 11월달에 주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머릿말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머릿말을 고치는 게 아니라 또 머릿말, 꼬릿말에 들어가서 머릿말을 삽입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는 11월의 주제라고 고치죠, 제가. 새로 만들어서.
글자를 집어넣으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끝까지 계속 11월 주제로 나가는 거예요. 머릿말이. 그럼 그 전까지는 10월 달께 있었으니까. 머릿말 꼬릿말은 집어넣은 시점서부터 삽입한 시점서부터 생성이 되는 거고 무조건 끝까지 들어가는 거고 중간에 끼어 들어가면은 새로운 머릿말이 중간에 다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머릿말 꼬릿말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2페이지 아니 2페이지 여기가 1쪽이잖아. 1쪽 여기가 2쪽 여기가 3쪽인데 요 3쪽에다 놓고 쪽에 가서 머릿말을 다시 만들고 머릿말 꼬릿말을 다시 입력을 해가지고 머릿말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머릿말을 새로 집어넣으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내용을 입력을 해서 머릿말을 만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빠져나가면 3쪽에는 이렇게 머릿말이 들어갔지만 그 전까지는 그대로 있어요. 1, 2쪽에는 그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조판보를 보면 여기 머릿말이 따로 있고 얘가 끝까지 가다가 3쪽에서는 머릿말이 들어갔잖아요. 여기까지는 1, 2쪽에 들어가. 여기부터 이제 새로운 머릿말이 적용되는 거죠. 그럼 얘를 지우면 어떻게 돼? 요게 지워지니까 저 뒤편에 있는 머릿말 나오기 전까지는 유지하겠지. 중간을 생략하면 끝까지 가는데 저 끝부분에 또 머릿말을 새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 예, 머릿말은 계속 만들 수가 있어요. 머릿말을 얘를 고치면 안 돼요. 얘를 고치면 여기서 이제 내용을 고치면 여기까지는 고쳐지지만 새로운 머릿말은 고쳐지는 게 아니죠. 여기는 새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꼬릿말은 똑같아요. 꼬릿말은 어디에 들어가는 건데? 아래쪽. 한번 해보죠. 뭐 여기다 놓고. 자, 여기다 놨어요. 여기다 아무데나 넣었어요. 이렇게 클릭해놓고 쪽에 가서 이번엔 꼬릿말 할 거예요. 뭐 머릿말에 들어가서 꼬릿말에 들어가서 꼬릿말 선택해도 되고 꼬릿말에 들어가서 꼬릿말에 들어가서 머릿말 선택하면 얘는 머릿말이 되는 거고 꼬릿말을 선택하면 되고 만들기 눌러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오른쪽 정렬을 한다거나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뭐 꼬릿말을 또 쓰면 되겠죠. 우리 책에는 기본 문서 편집하기 가로 열고 조판보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말도 마찬가지죠. 머릿말도 빠져나가면 이제 꼬릿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1쪽부터 들어갔으니까 이쪽 들어갔고 이쪽 들어갔죠. 그렇죠? 근데 머릿말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꼬릿말은 안 바뀌었죠? 계속 가는 거죠. 꼬릿말은 계속 가는 거예요. 머릿말은 중간에 한번 바뀌었지만 이렇게 바뀌었지만은 꼬릿말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꼬릿말도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원하는 곳에 가서 꼬릿말 편집 새로 만들면 되죠. 근데 이 머릿말 꼬릿말은 한두 페이지 문서 갖고 만들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들려는 보고서나 논문이나 이런 내용이 작성하는 문서가 양이 많아 보세요. 그럼 머릿말 꼬릿말이 들어가야 편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얘는 챕터 2니까 파트 0이니까 파트 0이라고 쓰고 가다 보면 파트 03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머릿말을 또 파트 03으로 바꿔 새로 넣어야지. 자, 꼬릿말을 넣는데 꼬릿말 어떻게 들어갔어요? 제가요. 여기다 클릭하고 했었죠? 여기다 좀에다. 여기 안 들어가고 앞쪽으로 들어갔죠? 그 문단의 앞쪽으로 가요. 근데 책에서는 요 앞에다 놓고 나서 머릿말 넣고 여기다 꼬릿말 넣고 했으니까 요게 다 아까는 붙어 있었지. 근데 아까는 제가 머릿말은 여기다 넣고 꼬릿말은 이쪽에다 클릭해 놓고 작업했거든요. 그럼 여기 꼬릿말이 요 안에 들어갔다. 근데 이게 안 보이지. 꼬릿말인지 뭔지. 그래야 조판본을 봐야 이게 보이는 거고.
근데 다행히도 머리말 꼬리말은 위에 있으니까 얘를 더블 클릭하면 고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고칠 수가 있는 거지. 그나마 고칠 수가 있는 거지. 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사용하다가 에이 나 안 할래 그러면 여기서 지워버리면 되지. 굳이 조판보를 보지 않아도, 조판보를 보지 않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블럭 잡아서 지우지 않아도 머릿말이나 꼬릿말은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여기에서 지워버릴 수가 있으니까 좀 편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아무 데나 놓을게요. 제가 이쯤에다 놓을게요. 이쪽에다가 놓을게요. 여기다. 여기 두 번째 페이지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쪽에 가서 쪽번호 한번 넣어볼 겁니다. 쪽번호 매기기. 쪽번호야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 책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왼쪽 짝수 쪽, 오른쪽 홀수 쪽이 따로따로 돼 있죠. 바깥쪽으로. 그게 이거죠. 얘는 따로따로 인쇄하는 거잖아요. 양면 인쇄한다 할 때 오른쪽 왼쪽 즉 바깥쪽 하단에 번호가 들어가는 거죠. 오른쪽은 홀수 쪽이고 왼쪽은 짝수 쪽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인쇄하는 게 편할지, 아니 이거는 편하다 안 편하다가 아니라 문서 성질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 수강 신청하시고 오셨을 때 오트자를 받으셨잖아요. 그건 이렇게 돼 있었죠. 위로 넘기는 거잖아. 위로. 우리 책처럼 양면 인쇄가 아니라. 양면 인쇄는 이렇게 하면 좋죠. 요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에 몰려있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간혹 바깥쪽으로 이 쪽번호가 나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쪽번호 그러면 아래를 보는 습관이 있는데 아래 없더라고. 보니까 위에 있어. 위에. 불편해해요. 보시는 분들이 되게 싫어해요. 우리 습관은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중역회의 하는데 회의 자료를 쪽번호를 위에다 인쇄를 해서 드리면 중역분들이 되게 싫어할 거예요. 야, 이거 누가 인쇄했냐? 야, 김과장 일로 와봐. 너는 쪽번호를 위에다 냈냐? 쪽번호를 위에 넣던 지가 뭔데? 근데 그 사람들 성격이 그래요. 저도 쪽번호가 위에 있으면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보편적으로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싫은 소리 안 하지. 그것도 요령이죠. 그렇죠. 그냥 넘기는 보고서는 중간에 아니면 오른쪽에 뭐 왼쪽에 이거는 뭐 상관은 없는데 보편적으로 쪽번호 중간에 있는 게 가장 많죠. 넘기는 문서. 그 다음에 요거 줄표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중간에 이렇게 빼기 표시를 줄표라고 하는데 넣을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번호를 알파벳 숫자로 알파벳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A, B, C, D. 되게 헷갈리셔 할 겁니다. A, B, C는 아시는데 저기 X, Y, Z 들어가면 이게 몇 번째 페이지인지 헷갈려 하실 거예요. 로마 숫자도 있어요. 1, 2, 3 이런 거. 동글뱅이 숫자도 있어요. 동글뱅이 1, 2, 3 이런 것도 있고. 가불병정 이런 거 있죠? 한자로 청학동이 아닌 이상은 이거 하지 마세요. 가불병하면 싫어하십니다. 가나다라 마바사도 불편해하세요. 가장 좋은 건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그게 제일 위에 있어요. 나는 혁신을 이루겠어.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혁신하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넣기 누르면 쪽번호가 들어가는데 조판부 한번 볼게요. 조판부. 쪽번호가 제일 앞으로 끼어 들어왔어요. 분명히 쪽번호를 제가 두 번째 페이지에 넣었거든요. 여기다 명령을 걸었는데 쪽번호는 무조건 앞으로 갑니다. 쪽번호는 무조건 앞으로 나가요. 글로. 근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보기에 가서 조판부를 안 보면 쪽번호 위치가 여기라는 건 알 수가 있는데 얘를 못 고쳐요. 여기는 꼬리말 영역이니까 더블 클릭해봤자 꼬리말로 들어가지 쪽번호 못 건드려요. 절대로 쪽번호는 못 건드립니다. 쪽번호를 고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조판부를 꼭 보셔가지고 맨 앞에 있는 이 쪽번호 위치란 얘를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나타나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머릿말은 아까 그랬잖아요. 머릿말은 보이니까 두들겨가지고 고치면 되는데
꼬릿말도 두들겨 고치면 되는데 쪽번호는 보인다고 해서 두들겨봤자 의미가 없어요. 못 고쳐요. 반드시 뭐를 한다? 조판보를 보시고 쪽번호 위치라는 글자 맨 앞에 있을 테니까 얘를 더블 클릭하면 된다. 요거.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우리가 얘가 1페이지가 아니라 여기부터 1페이지 하면 좋겠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거 보고서잖아. 표지잖아, 표지. 표지에 1 나오면 안 되잖아요. 표지에 1 나오면 보기 좋아요? 안 나오잖아. 두 번째부터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보고서를 보시면 첫 장이 1페이지인데 거기는 쪽번호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가려야 되잖아. 가리고 싶은 쪽에 가서 그거는 이쪽을 가리든지 이쪽을 가리든지 가리고 싶은 쪽에 가서 감축이라고 있어요. 감추기를 누르면 뭐를 감추고 싶은 거냐 이거죠. 난 쪽번호를 감추고 싶다. 머릿말도 감추고 싶다. 뭐 꼬릿말도 감추고 싶다. 감추면 돼요. 일단 쪽번호부터 감출 겁니다. 그럼 얘는 1쪽인데 안 나타나. 그럼 자연스럽게 이쪽은 나오지. 안 감췄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회의안 같은 거를 인쇄해서 보고 나눠드리면 표지는 안 나오지만 본문 내용서부터가 1쪽이죠. 표지를 가렸으니까 1쪽을 가렸으니까 본문은 이쪽부터 나오는, 지금처럼 이쪽부터 나오면 안 되고, 회의안 같은 경우에는 표지는 쪽번호가 안 나오고 본문에는 1쪽부터 나오잖아. 이걸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표지는 인쇄를 안 하고 그냥 본문만 따로 작성을 해. 본문만 인쇄하면 1, 2, 3, 4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표지를 따로 만들어. 따로 새로 만들게 해가지고 표지만 따로 만들어서 인쇄하고 두 개 합치면, 그래서 묶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표지 따로 돌아다니고 본문 따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편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얘가 일쪽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가서 번호를 새로 매기면 돼요. 얘를 새 번호로 시작하면 돼. 몇 쪽으로? 1쪽으로 하든 10쪽으로 하든 내 맘이지 뭐. 그렇죠? 넣기를 누르면 여기는 쪽번호를 감췄고 이제 여기가 1쪽부터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뒤로 가면 2쪽, 3쪽, 4쪽이 되는 거지. 이걸 어떨 때도 사용하냐면 여러 사람이 합금 문고를 만드는 거예요. 합금 문고. 그럼 이제 디자인을 하겠죠. 합금 문고 하는 편집장이 표지 만들고 거기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의 축사 뭐 이런 게 하나 들어가겠죠. 그게 1쪽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글 쓰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모아가지고 너 어떤 글 쓸래? 어떤 걸 쓸래? 난 수필 쓸래.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럼 뭐 이제 예를 들어서 50페이지짜리 문고를 만드는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수필을 써야 되는데 얘가 11쪽부터 나올 거란 말이야. 너 4페이지짜리 만든다 그랬지? 그러면 너는 11쪽부터 쪽번호를 바꿔줘. 새 번호로 시작하게 해줘. 그럼 얘는 11쪽부터 인쇄가 되는 거야. 여기 인쇄될 때 11로 나오는 거지, 걔는. 그럼 걔 거는 11, 12, 13, 14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홍길동 다음에 일지매가 15쪽부터 시를 쓸 거라. 15쪽 한 장짜리. 그러면 걔한테는 뭐라 그래? 너 새 번호로 시작해서 15로 바꿔. 그래서 너 인쇄해와. 그럼 걔 15쪽으로 인쇄해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모으면 쪽번호가 서로 다 다르지만 추려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 아니면 그냥 쪽번호 없이 인쇄해서 가져오면, 파일을 가져오면 인쇄해서 손으로 1, 2, 3, 4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인쇄된 종이를 1, 2, 3, 4 써가지고 그걸 복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편리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최대한 얘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책은 어떻게 있었냐면 얘가 1이 아니라 3부터 나오기를 했었을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첫 페이지에다가 세 번호 3호로 시작하세요. 그럼 얘가 1이 아니라 3부터 나오게 한 거고, 우린 얘를 가렸고 두 번째 페이지서부터 2가 아니라 1로 나오게 한 거고, 뭐 이거는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예. 교재 82쪽에 보시면 쪽번호 삽입하는 게 있는데, 쪽번호, 뭐 쪽번호를 어떻게 삽입할 거냐, 뭐 오른쪽에 넣을 거냐, 가운데 넣을 거냐, 뭐 이런 거. 꼬리말이 왼쪽에 꼈으니까 밸런스 맞추려고 오른쪽에 쪽번호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겠죠. 가운데 넣어주면 오른쪽에 또 뻘쯤 비어있으니까 또 다른 걸 넣어야 되겠고, 뭐 이런 게. 그래서 밸런스 맞춰서 하는 건 여러 마음이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84쪽까지가 이제 그 설명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봅시다. 이런 문서를 여러분이 해보셨나 몰라요. 1쪽부터 3쪽까지는 세로 문서, 일반적인 세로 문서. 4쪽에서부터 6쪽까지는 가로 문서. 그 다음에 이제 7쪽부터 저 끝까지는 다시 세로 문서. 이런 경우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인쇄물을 보시면, 보고서 인쇄물 중에는 세로 인쇄물도 있지만 가로 인쇄물이 껴있는 경우 혹시 보셨어요? 그건 어떻게 작업해요? 자, 보세요. 얘를 쪽 설정 누르시면, F7번 누르셔도 돼요. F7번 쪽 설정 누르시면 세로로 돼 있잖아요. 세로로 돼 있잖아요. 얘를 가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다 가로예요. 다 가로라고. 얘를 세로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있지, 뭐 위에도 있네. 여기 가로 세로 있네. 여기. 그럼 다 세로가 돼요.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세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가로도 있고 세로 문서도 있고, 표 작업 같은 거 했는데 가로 문서로 표 작업해야 인쇄할 때 보기 좋은 게 있거든. 그런 것들. 숙제예요. 어떻게 작업하는지 요 메뉴판에서 찾는 겁니다. 요 메뉴판에서 쪽이란 메뉴에 있어요. 쪽. 어차피 쪽과 연관된 메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제 댁에 가서 고민을 해보세요. 하도 공부를 안 하셔서 제가 숙제 내드리는 겁니다. 이거 실무예요. 실제로 많이 쓰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보고서 같은 경우 보면 어떤 거는 이렇게 세로 문서로 나가다 갑자기 가로 문서가 껴있는 거 있단 말이야. 예전엔 그거를 못 해가지고요.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로를 따로 만들어요. 가로 문서를 따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쪽번호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쪽번호를 못 넣으니까 걔만 따로 어떻게 해요? 숫자로 펜으로 쓰는 거지. 8 하고 이렇게. 여기 4, 5, 6 쓰고. 그러면 이제 4쪽, 5쪽, 6쪽은 비어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7쪽부터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는 컨트롤 엔터 쳐가지고 빈 종이를 넣는 거지. 빈 종이를. 그럼 1, 2, 3은 제대로 인쇄가 되고 4, 5, 6은 빈 종이가 나오고 7, 8, 9서부터 끝까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4쪽, 5쪽, 6쪽 얘네는 처음부터 뭐로? 가로 문서로 만들어서 별도로 작업을 했었어요. 불편하게. 근데 그런 기능이 생겼단 말이야. 여기에 생겼단 말이야. 뭐를 누르면 되는 게. 여기다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한글 문서에서 별걸 다 가르쳐 준다. 가로 세로 따로 입력하기, 따로 작성하기, 뭐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런 게 나왔을래나? 여기 있네. 특정 페이지만 가로 세로 변경. 답이 나왔네. 동영상도 있네. 여기 있잖아. 가로 세로 혼합 문서 만들기. 한번 공부해 보세요. 지금 찾지 마시고.
자, 그 다음 85쪽 보세요. 85쪽. 문서를 만들다 보면 이 문서 안에 특정 글자, 특정 어느 항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부연 설명을 안 해주면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그 약자 같은 거를 써놓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그 약자를 컴퓨터 용어로 알아듣고 찾아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이나 이런 사람, 경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와 연관된 약자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약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걸 여기다가 뭔가를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소비자 간의 정보 해서 소비자 앞에다 찍어도 돼요. 소비자 간 뒤에다 찍어도 되고 간의 해서 찍어도 되고, 뭐 여러분이 앞에다 찍든 뒤에 찍든 상관없습니다.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입력이라는 메뉴 가셔가지고 얘는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이라고 하는 게 설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각주가 있고 미주가 있어요. 여기 보면 주석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각주는 각각 해당 페이지에 설명이 나오게 하는 게 각주고, 미주는 뭐냐면 꼬리 밑자를 써서 저 끝에 몰아서 설명이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4번 하고 번호는 보이는데 설명이 없어. 그러면 그 책 뒤로 가면 거기에 1, 2, 3, 4 설명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거는 여기에 1번, 2번 설명 써 있는데 여기 내려가면 끝자리에 여기에 주석이 보이는 거. 그건 각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연구 논문을 제출한다 그럴 때 각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비주 사용하는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를 써줄 때는 각주로 표현하고, 그냥 참고 문헌상으로만 했다 그러면 미주로 처리하고, 뭐 이런 규정이 있대요. 그럼 맞춰서 해야죠. 그럼 각주 한번 눌러볼게요. 중간에 클릭하지는 마세요. 글자 사이에다 끼지는 말고 앞이나 뒤에다가 각주를 누르면 그냥 훅 하고 들어가요, 밑에. 그럼 소비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 소비자가 아니라는 뜻을 설명을 해줘야지. 이 책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유럽 공동체의 유형? 유럽 공동체의 유형? 유럽 공동체가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이시. 제가 이시죠? 이시. 어떨 때 보면 이시라고 써있어. 이시 여기다 영어로. 그럼 이시가 뭐야? 나 유럽 공동체도 모르니? 그러지 말고, 서로 싸우게 하지 말고 아래쪽에다가 유럽 공동체라고, 아니면 그냥 유럽 공동체 괄호 이시 써도 되잖아. 그걸 꼭 이시라고만 써놓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지. 부연 설명을 처음부터 잘 써줘도 되지. 그냥 각주를 안 달아도 되죠. 유럽 공동체 괄호 이시 그러면 다 알아듣잖아. 유럽 공동체라고는 표현 잘 안 하고 이시라고 표현을 많이 하니까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썼잖아요. 그렇죠? 썼잖아. 그 여기도 모양이 있어요. 모양 되게 많아요. 아까처럼 1, 2, 3, 4로 매길 건지 1, 2, 3, 4로, 아니면 가나다라로 매길 건지, 이때 괄호를 넣을 건지, 괄호 뒤에다가 괄호를 다 이렇게 할 건지, 요 괄호 앞에도 괄호를 달 건지, 이렇게 그냥 빼버리고 그냥 가나다라. 그럼 가나다라면 또 헷갈리죠. 그냥 가점하고 나점은 나오면 좋겠지. 여기다 점을 찍으면, 뒤에다가 점을 찍으면 가점 나점 쓰겠지. 근데 보통 괄호를 많이 닫더라고요, 뒤에다가. 그냥 가나다로를 할 거냐, 1, 2, 3, 4로 할 거냐, 뭐 여기 가불병정 이렇게는 잘 안 하겠죠? 1, 2, 3, 4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1, 2, 3, 4. 동글뱅이 1, 2, 3, 4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동글뱅이 1점 하고 할 필요 없이 동글뱅이 1만 쓰면 되겠지. 그럼 그 다음 각주는 동글뱅이 2번으로 가겠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얘는 중간에 아무데나 클릭해서 빠져나가요. 그 얘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글로 가고, 아니면 직접 가서 클릭해서 고쳐도 되고, 얘는
어떤 애는 머릿말 같은 게 꼭 그 안에 들어가서 고치고 나서 못 나온다 그랬잖아요. 빠져나가야만 명령을 걸어야 나가는데, 이 각주는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서 고쳐도 되고 모양 바꿔도 되고, 모양 바꾸고 나서 빠져나가지 않아도 그냥 내가 마우스로 다른 데를 클릭하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자, 여기 왼쪽 단에 있었죠? 왼쪽 단. 자, 이번엔 여기도 한번 가볼게요. 웹사이트. 이번에 뒤에다 클릭해 볼까요? 웹사이트 가로 닫고 다음에다 넣고 각주 한번 달아볼게요. 얘는 오른쪽으로 가죠? 오른쪽 단에 있었던 애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가죠. 그럼 웹사이트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거죠. 웹사이트. 그럼 헷갈리니까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라 칭한다 라고 쓰면 웹사이트가 인터넷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는 왼쪽 단에 내려가고 오른쪽 단에서 각주를 달면 오른쪽에 들어가고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게요. 중계. 중계라는 뒤에다 클릭하고 각주를 한번 달아볼게요. 자, 여기다 이렇게 쓸 겁니다. 대문자로 B2B, B2C, C2C, 뭐 G2G, G2G는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뭐 C는 뭐더라? 구매자? 일반 상인 사람들? 그러니까 to는 사실은 영어로 TO예요. TO.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숫자 2, TWO가 TW나 T5나 TW나 같이 2라고 발음되니까 숫자 2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에서도 이렇게 쓰고 우리나라 이렇게 쓰고. 자, 빠져나가면 아까 소비자가 1번이었죠? 소비자 간에. 근데 위에 생겼잖아. 위에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밀려나가지. 얘는 3번으로 밀려나가고, 그럼 저 뒤에 4번은 5번으로 밀려나가고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요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중개 비즈니스에다 클릭하고요. 이번에 미주 한번 달아보죠. 미주. 근데 지금 각주가 동글뱅이 1이죠? 미주를 달 때 얘도 동글뱅이 1로 달면 안 되잖아. 얘도 똑같은 동글뱅이 1로 달아놓으면 헷갈릴 거 아니야. 그렇죠? 얘는 가나다라로 바꾼다든지 뭘 해놔야지. 그렇지? 다르게 표시를 해줘야지. 다르게. 뭐 A, B, C 로 가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괄호를 묶는다. 이렇게 괄호를 한번 닫아준다든지 양쪽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A 괄호 닫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아까 뭐에 대한 설명을 썼지? 비즈니스? 비즈니스 영어 한번 써보죠. 영어로 한번 써보죠. 뭐. 비즈니스 컬어 열고 비즈니스 뭐 스펠이 또 이상하게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뭐를 설명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느 논문에 어느 쪽 어느 논문을 발췌했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보통 연구 논문 같은 거 보면 뭐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지. 비즈니스에 대한 연구 논문 괄호 열고 2017년 뭐 어느 대학교 뭐 박사 연구 논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논문에서 발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많이 이런 거 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뭐 여러분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로 쓰든지 뭐 학교종이 땡땡땡으로 쓰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1, 2, 3은 각주라고 보고 여기 A, B, C, D는 미주라고 보는 거지. 그럼 각주는 각각 해당 페이지 밑에 보이고 미주는 저 끝에 따로 모이는 거지. 따로. 이 문서가 끝나는 마지막 쪽에 붙어서 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3페이지인데
4페이지로 따로 출력되는 게 아니라 3페이지 끝에 붙어 나오는 거야. 얘를 컨트롤 엔터 치면 얘는 또 따로 페이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든지 그건 뭐 여러 마음이고. 그러니까 미주하고 각주의 차이가 그런 거다 이거죠. 근데 여기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거기 안 보이는데 여기 주석에 가서 보면은 각주 미주를 바꿀 수도 있어요. 미주는 각주로 가고 각주는 미주로 이렇게 각주와 미주를 서로 바꿔라 그러면 예. 여기는 이제 미주였던 게 각주로 돌아온 거고 아까 각주였던 애들 있잖아. 각주였던 애들. 걔들은 저 끝에 처박혀서 미주로 바뀌었고 그런 것도 돼요. 근데 그게 여기는 안 보이네. 여기는 안 보이고 입력 메뉴 그 펼침 목록에 가서 주석에 가서 각주 미주를 서로 바꾸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와. 자, 각주를 썼는데 각주도 다 미주로 넘기래. 각주로 표현하지 말래. 딱 미주로 가래. 그러면 여기 가서 주석에 가서 각주 미주로 해서 모든 각주를 미주로 바꿔라 그러면 각주에서 미주로 돌아올 거라고. 그럼 여기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다 들어오는 거지. 한꺼번에 일로. 근데 되돌리기가 안 돼요. 여기서는 그냥 되돌리면 돌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장을 한번 하고 나면 못 돌려요. 저장했다가 닫았다가 다시 불러오면 미주를 다시 각주로 돌리려면 일일이 힘들어야 돼. 보통 각주로 사용할 게 따로 있고 미주로 사용할 게 따로 있으니까 따로따로 여러분이 쓰시면 됩니다. 지금 책에서는 입력 옆에 있는 펼침 목록에 가서 주석을 각주로 달 건지 미주로 달 건지를 설명을 해놓아 있고 저는 여기는 입력 메뉴 탭에 가면 참조 그룹에 있는 각주 미주를 설명을 드렸고 같은 거고요. 각주 미주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한다? 주석을 달고 싶은 곳에 글자 앞이나 뒤에 가서 거기다가 각주나 미주를 클릭하고 설명을 달면 된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하면 안 돼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는 엉뚱한 게 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머릿말 꼬릿말이나 각주는 원래 글자 10포인트보다 한 포인트 줄어요. 그래서 9포인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좀 작게 나오니까 얘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거를 따로따로 해요. 1하고 이거 같이 안 됩니다. 1은 1대로 글자를 크게 하고 2는 2대로 따로 크게 하고 3은 3대로 따로 크게 해줘야 돼요. 한꺼번에 블럭 드래그 해서 안 돼요. 1번과 2번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포인트로 서로 다 잘 보이게 합니다. 꼬릿말 같은 경우도 글자가 작거든요. 그럼 얘도 10포인트로 하는 게 좋고 그렇게. 우리가 머릿말이나 꼬릿말이나 이거를 고치려고 하면은요. 머릿말을 더블 클릭해서 머릿말 영역을 블록 설정해서 뭐 정렬을 하거나 크기나 색깔을 바꾸거나 해서 여러분이 바꾸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를 무작정 크게 하면 커지느냐 이거지. 보시면 여기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요 사이가 이렇게 좀 삐거덕거리죠. 그렇죠? 삐거덕거린단 말이야. 머릿말은 영역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쪽에 가서 쪽 설정을 누르시거나 또는 F7번을 누르시면은 F7번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여백이 나와 있는데 위 여백이 따로 있고 머릿말 여백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말 여백을 15mm를 줬는데 이 15mm를 벗어나면 머릿말이 잘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공문서에는 머릿말 꼬릿말을 안 넣어요. 머릿말 꼬릿말을 안 넣기 때문에 위쪽을 3cm로 고정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위쪽이 15mm고 아래가 머릿말이 15mm니까 합쳐서 30mm 아닙니까? 3cm. 그러니까 프린터로 인쇄를 하게 되면은 자, 제가 점 눌러 볼게요. 점. 프린터 인쇄 미리 보기가 있어요. 여기 마침표를 누르면 요렇게 빨간 점이 생겨요. 빨간 점.
빨간 점이 생기는데 요 점 안에, 점선 안에 보시면 이렇게 점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점선 위쪽, 여기가 윗여백이고, 그 다음에 요 본문이 들어가는 인터넷 서적 판매 현황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곳하고 그 윗여백 사이가 머릿말 여백이에요. 근데 지금 머릿말 여백에 뭐가 들어갔냐면 테두리가 들어갔잖아요. 본문 밖으로 5mm를 둘러가지고 테두리 선이 들어갔잖아요. 그 상태니까 머릿말이 지금 여기까지인데 지금 보시면 더 글자를 크게 하면 이 테두리 선에 걸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쪽 테두리를 없애면 몰라도 이 상태에서 글자를 더 크게 하면 흉하겠죠. 아래도 마찬가지. 아래도 아래 여백 따로 있고 꼬리말 여백 따로 있는 거예요. 왼쪽이나 오른쪽에는 그냥 여백만 있는 거죠. 왼쪽 오른쪽은 여백만 있는 거고, 이 여백 밖으로 뭐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쪽 테두리가 파랗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쪽에 가서 쪽 테두리 배경에 들어가서 테두리를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기 요 글자가 있는 데까지, 요 사이 여기가 머릿말 여백이에요. 이 머릿말이 있는 이 위쪽에는 윗여백이고, 그러니까 머릿말을 더 크게 해도 되겠죠? 여기까지 크게 쓸 수 있어요. 15mm니까.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아래 여백이 여기 보이잖아요. 아래 여기 끝에 문서 끝자리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이 사이가 꼬릿말이고, 그 아래 부분은 이제 아래 여백이고, 그런 거죠. 근데 이 문서 자세히 보시면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너무 많잖아요. 왼쪽이 3cm나 여백을 띄었어요. 이 문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 문서 위쪽 여백이 얼마나 되고 아래쪽 여백이 얼마나 되고 왼쪽 오른쪽 여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프린터로 인쇄해서 제출하면 왼쪽 오른쪽 여백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21cm입니다. A4 용지의 가로 너비가 21cm인데 왼쪽 오른쪽 3cm, 6cm를 띄었어요. 본문은 15cm 밖에 안 들어가. 근데 두 단을 나누는 바람에 중간에 선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흉해요. 지금 되게 흉하다고. 이게 여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F7번이나 또는 쪽 설정에 들어가서 여백을 왼쪽을 뭐 한 20mm 준다거나 오른쪽 20mm 주더라도 왼쪽에 여백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 쓰는 양이 좀 많아지지. 저 같은 경우는 여백을 그렇게 많이 넣질 않아요. 위 1cm, 아래 1cm, 왼쪽 오른쪽 1cm만 줘요. 그럼 2cm만 띄니까 21cm에서 19cm를 글 쓰는 내용을 공백으로 쓰는 거죠. 여백을. 제가 지금 작업하는 문서들이 딱 아까 제가 수업 전에 뭐 작업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작업했는데 수업 자료 만드는 거예요. 수업 자료. 선생님,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머리글 그거 여백 보는 거 어떤 거 미리 보기 어떤 거 클릭해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네. 자, 제가 이제 문서를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여백이 얼마나 돼요? 여백 되게 좁죠? 위도 여백 되게 좁죠? 오른쪽도 좁잖아요. 이렇게 좁아야 글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우리처럼 문서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 문서를 만들면 여백이 너무 많아서 글을 못 집어넣잖아. 얘는 거꾸로 여백이 너무 없는 정도로 많이 양을 많이 넣을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는요, 파일에 가도 인쇄 미리 보기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 아래줄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프린터 그림 옆에 보면 모니터 떠 있는 거 있어요. 미리 보기.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확대 축소가 되고, 이때 여백 보기라고 있잖아요. 여백 보기 이거. 점 눌러도 돼요. 마침표. 그러니까 저희 때는 다 키보드로 명령을 걸었는데 지금 이렇게 여백 보기 누르면 여백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쪽 여백 보기 누르는 거 이렇게. 그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위 여백, 여기는 머릿말 여백.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는 아래 여백, 여기는 꼬리말 여백. 이렇게 따로따로 여백을 볼 수가 있죠, 확대해서. 예. 여기가 윗여백, 여기가 머릿말 여백, 여기가 왼쪽 여백, 여기가 오른쪽 여백. 이거 확대할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고. 보시기 나름이니까는, 예, 여백을, 그냥 인쇄하기 전에 여백을 한번 보셔도 좋아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마침표를 누르거나 여백 보기를 누르면 딱 봐도 여백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여기 편집 용지에 들어가서 여백을 여기 왼쪽을 20mm, 오른쪽 20mm, 머릿말 여백도 너무 많지 않아요? 머릿말 여백 한 5mm만 줘도 될 것 같아. 5mm만. 너무 답답하다. 근데 한 8mm 줘야 되겠다. 뭐 얘를 한 8mm를 주, 한 10mm 주죠. 뭐 10mm. 좀 여유 생겼네. 그렇죠? 그 위에는 15mm니까 합이 25mm잖아요. 그 윗동네도 너무 많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위를 10mm. 그러니까 위에 2cm 띄운다는 얘기죠? 아래는 얼마나 띄우면 돼요? 아래도 똑같이 10mm, 10mm, 20mm 띄우면 되잖아. 왼쪽, 오른쪽 20mm, 20mm 띄우고 위쪽 머릿말 10, 10 해서 20 되면 되고. 그러면 양이 좀 많이 들어가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문서를 많이 작성을 하고 인쇄를 해서 제출하실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제출하실 거예요. 한글 2015로 문서 작성하는 거는 일상생활 돼 있잖아요, 이제는요. 초등학생도 학교에서 뭐 숙제하라 그러면 이거로 문서 작성해서 집에서 인쇄해서 가져가고. 애기들 되게 잘해요. 뚝딱뚝 잘해.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보면 뭐라 그래? 와, 우리 애는 똑똑한가 봐. 알아서 인쇄 다 해. 남들도 다 해. 우리만 애만 잘하는 게 아니거든. 다 잘해. 예. 엄마만 못하는 게 엄마만. 자, 메모 삽입하는 건 볼게요. 메모는 예를 들면 어떤 글자에 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어떤 글자. 인터넷 요거를 내가 설명을 해주고 싶어. 근데 이거를 아래쪽에 있는 각주에다 넣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우리가 준말, 본뒷말 이런 거 있잖아요. 준말, 본뒷말 이런 거 있잖아. 초등학생, 이걸 초딩, 뭐 이렇게 줄여서 쓰는 뭐 이런 것처럼 요거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을 해주는 게 그게 뭐냐면 덧말. 근데 메모도 있어요, 메모. 요 옆에다가 메모를 하는 거야. 자, 요만큼 블럭 잡아서 입력에 가면 메모라고 있나 보세요. 노란가 메모 있네. 그렇지. 누르시면 오른쪽에 메모가 떠요. 여기다 어쩌고 저쩌고 쓰는 거지 뭐. 메모를 쓰는 거야, 메모 이렇게. 근데 프린터로 인쇄하면 메모는 안 나옵니다. 메모는 안 나와요. 메모는 안 나오고 뭐만 나온다? 본문만 나오는 거야. 요 색깔도 안 나와요. 이거는 그냥 화면상에서만 보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단 말이야. 나도 인터넷 사용자에 대해서 뭔가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헷갈려. 그때 내가 메모 넣는 거죠, 여기다. 그러다가 얘를 지우시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안 지워지니까 어떻게 지우라고? 보기에 가서 조판보를 보면 이렇게 메모 시작이라고 있으니까 얘를 훅 지워버리면 괜찮지? 깔끔하지? 메모는 그냥 인쇄해서 제출하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보려고 하는 거지. 나만 보려고. 그리고 저쪽에 있는 내 담당자한테 뭘 자료를 보낼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세밀하게 적은 거야. 요거 잘 확인 좀 해보라고. 그때 메모를 써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포스트잇 붙이잖아요, 우리가. 문서에다가, 인쇄 종이에다가. 근데 여기는 포스트잇을 못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를 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 잘 생각해서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고 저장해서 보내면 저쪽도 메모가 가겠죠. 그래서 이제 인쇄할 때는 메모가 안 나오고 그분은 또 메모 이제 내용 확인했으면 메모 지우면 되고 그렇게. 책에 보면 뭐 메모에 대해서 뭐 그 꾸미는 게 많이 나오는데
메모 그렇게 꾸미는 건 너무 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메모 꾸미면 되지 뭐.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각주 다는 거, 주석, 각주, 미주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덧말도 있어요. 덧말. 아까 책에 보니까 요거에 대한 설명이 어디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웹사이트에 대해서 입력해 가면 덧말 다는 게 있어. 덧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라고 써볼까? 이렇게 홈페이지? 아니 인터넷이라고 써볼까? 인터넷? 요 위에 인터넷이라고 뜨는 거죠. 이렇게 덧말을 집어넣으면 위에 뭐 하나 더 들어가요. 얘를 아래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래다 집어넣을 수 있고 위에다 집어넣을 수 있고. 근데 위에다 집어넣거나 아래다 집어넣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줄이 건너지죠? 줄이 엉망되잖아. 줄이 엉망된다고. 덧말이 들어가는 바람에 위로 삐져나가든지 아래로 삐져나가잖아요. 되게 불편하죠? 보기가 싫죠? 얘를 치우면 출간격이 똑같은데 여기다가 덧말을 집어넣는 바람에 뭐라고 집어넣으면 위에 뭐가 뜨잖아요. 그렇죠? 출간격이 깨져버린다고. 얘는 지금 위에 있으니까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보시면 출간격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아주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문서상에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쓸 거라면 각주를 달면 되지. 아래다 각주 이것도 각주 달면 되지. 그래 깔끔하고 왠지 있어 보이고 각주 달면 되게 있어 보여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른 내용을 한번 열어볼게요. 과거사. 열기 눌러서 불러오기 눌러서 과거사라는 문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다. 여기다 뭐 잔뜩 뭐를 집어넣거나 제가 저장을 해버렸네요. 이거 뭐 지우면 되니까. 자, 여기도 보면 어떤 거는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애가 있네요.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나오네요. 손가락 표시가 나오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나오는 애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하이퍼링크라고 그러죠. 하이퍼링크. 얘를 클릭하면 뭔가 어디로 가는 것 같은데, 뭐 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보기에 가서 조판보를 보고 하이퍼링크를 지울게요. 책갈피도 지울게요. 책갈피도 지울 거예요. 하이퍼링크도 다 제거해야 돼요. 조판보를 봐야만이 그게 보이니까 조판보를 보시고 그런 하이퍼링크나 뭐 책갈피를 다 제거하시고 조판보로 다시 해제하세요. 지금 배우시는 거는 책갈피와 하이퍼링크입니다. 책갈피와 하이퍼링크. 하이퍼링크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이 어디냐면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를 클릭하면 어디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이 안에서도 뭐를 클릭하면 또 어딘가에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클릭하면 뭐가 많아. 닫을게요 좀.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쇼미더 골목길. 이거는 서울시에서 지금 공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얘를 클릭해 보면 또 서울시 내용이 또 보이겠네. 이렇게 뭐 골목길에 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럼 여기도 보면 이렇게 페이스북, 트위터 있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 트위터. 얘를 클릭하면 페이스북으로 뭐 연동하는 거고 나오고. 예, 이렇게. 여기는 카카오 스토리죠. 그렇죠? 얘를 연결하면 카카오 스토리 연결하는 게 나오고. 이걸 다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하이퍼링크는 뭐 하는 거죠?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게 하이퍼링크예요. 그럼 어디로 갈지 목적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책갈피입니다. 이게 세트예요. 이게 세트야.
제가 아까 여기다가 이걸 만들었어요. 우리 서초 여성 인력개발센터 클릭하면 뭐가 열렸는데 열리려면 목적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목적지를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다 목적지를 기록해놓고 여기다 하이퍼링크를 걸었어요. 자, 소스 보여드릴게요. 겁나게 많죠? 되게 많잖아요. 어디 있느냐? 여기 있네. 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 자, 서초.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떠. 그게 요 얘기야, 여기. 여기다 갖다 대면, 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란 글자가 타이틀이 뜨게끔 해놨어. 그리고 걔를 클릭하면, 여기 서초.서울우먼업.or.kr 여기로 가게끔 링크를 걸어 놓은 거야.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목적지, 책갈피야. 그러면 요 서초란 글자를 클릭하면 일로 가게끔 하는 건 하이퍼링크고. 예.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여기다가 교양 강좌를 클릭하면, 뭐 과거사 연구소를 클릭하면 인터넷상에 있는 광고 과거사 연구소 창이 열리게 할 수도 있고, 여기는 교양 강좌를 클릭하면 요 앞으로 탁 가게 할 수도 있고, 위치가 지금 한 페이지지만 우리 목차 있잖아요. 목차. 잠깐만요. 이게 저희 집 텔레비전 설명서인데, 컴퓨터를 사거나 뭐를 사면 뭐 이렇게 선풍기를 사고 냉장고를 사면 설명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여기 보면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112페이지에 있대. 그럼 112페이지를 어떻게 해? 얘를 클릭하면 가는 건 아니더라고. 이게 옛날에 한 10년 전에 만든 거라서 클릭하면 안 가. 그냥 하이퍼링크는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냥 112페이지라고 여기다 쓰면 글로 가는 것 뿐이지. 이건 수작업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수작업으로. 그런데 요즘은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이 핸드폰 같은 거 한번 볼까요?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핸드폰 설명서인데, 여기 보니까 뭐 배터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배터리를 클릭하면 배터리가 열리고, 여기 보면은 갤러리를 클릭하면 갤러리가 설명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하이퍼링크가 열린 거고, 요 책 갤러리라는 곳으로 갈 수 있게끔, 카메라로 갈 수 있게끔 하이퍼링크를 걸어야 되는 거죠. 목적지가 책갈피고, 예를 들어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계산기 사용법 클릭하면 계산기 사용에 대한 설명이 뜰 거 아닙니까? 얼마나 편해. 아까보다는 편하잖아. 아까는 일일이 페이지를 입력하고 들어갔는데 여기 클릭만 하면 촥 열리잖아. 이렇게 문서를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요. 얘도 전자문서로 만들면 어떻게 돼? 이 책도 앞에 목차 있잖아요. 이 목차를 보고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자문서, 전자책으로 만들면 그 목차를 딸깍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착 갈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전자문서를 만드는 거고 전자책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지. 자, 먼저 보면은요. 우리 앞에 우리가 어디야? 여기 있네. 여기 우리 그 뭐를 누르면 여기로 가게끔 하려 그러는 거야. 여기다 클릭하고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면 책갈피가 있나 찾아보세요. 책갈피. 먼저 도착하고 싶은 곳을 미리 만들어 놔야 돼. 목적지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목적지 어디로 갈 건지. 그래서 여기 앞에다 클릭해 놓고 책갈피에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 청소년들의 어쩌고 저쩌고. 너무 길어. 짧게 줄이자고. 책에 뭐라고 썼어요? 참조라고 써놨는데, 참조 괄호 열고 앞 하고 한번 넣어보자고. 그럼 여기는 뭔지 우리가 안 보이지만 책갈피가 하나 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한국 고대사 이쪽에다 놓고 또 책갈피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한국 고대사라고 뭐 붙여 쓰던 띄어 쓰던 간에 하나 만들어서 넣기 할 겁니다. 이번에 그냥 한국 고대사로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자, 부탁이라는 글자를 딱 누르면 요 앞으로 샥 가게끔 하고 싶어. 여기 있는 관심과 성원, 성원이라는 글자를 딱 클릭하면 네이버가 열리게 하고 싶어. 또 어떤 거를 클릭하면, 어떤 거를 여기서 이제 관심을 클릭하면, 요 관심 클릭하면 여기 한국 고대사 일로 가게 하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목적지는 만들어 놔야 돼. 여기저기에다가. 네이버는 어차피 있으니까 목적지를 내가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부탁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다 하이퍼링크를 걸고 어디로 가게 할 거냐면 참조 앞으로 가게 할 거야. 참조 앞. 참조 앞이 어디였죠? 아까? 우리 그 부분이었죠. 넣기. 그 다음에 여기 교양 강좌. 강좌를 딱 클릭하면 한국 고대사 일로 가게 하고 싶은 거야. 얘를 클릭하면 그럼 여기다 블럭 잡고 하이퍼링크 걸어서 한국 고대사로 가게 할 거야. 그럼 얘를 클릭하면 글로 간다니까 커서가. 여기 부탁을 클릭하면 앞으로 간다니까 알아서. 왜? 얘는 저 앞에 목적지로 가게끔 링크를 걸었잖아요. 근데 하이퍼링크를 걸면 단점이 있어요. 밑줄이 쳐지고 색깔이 변합니다. 색깔이 변해요. 인터넷도 똑같아요. 인터넷도요. 아까 제가 서초 갔다 왔잖아요. 색깔이 변했잖아요. 얘는 뿌옇잖아. 안 간 데는 진해요. 원래 이런 게 아니라 밑줄이 나와. 밑줄이 원래는 색깔도 파랗게 나와요. 근데 파랗게 나오면 보기 싫어서 검게 나오고 밑줄도 안 나오게 하려고 제가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다 짜서 집어넣었어요. 여기에다가 밑줄 나오게 하지 말고 언더라인 난 그랬잖아. 밑줄 나오게 하지 말고 이렇게 다 명령을 걸었단 말이야. 예. 안 그러면 하이퍼링크에 다 밑줄 나오거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어디더라? 여기 위에 공동구매 자료실 우리 공부방 현재 강좌 공부방 지난 강좌 이런 데 갖다 대면 밑줄 나타나잖아요. 밑에 여기 밑줄 나타나게 했어. 일부러. 여기 홈페이지 자료실 학습 자료실 가면 글자 밑에 밑줄이 쫙 나타나요.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안 나타나게 했어. 여기는 나타나게 했는데 강좌 안내 여기는 나타나게 했어. 멀티미디어 자료실 여기는 안 나타나고 요 위에 안 나타나게 했죠. 근데 요 멀티미디어 자료실 가면 밑줄이 나타나거든. 서로 다르게 했단 말이야. 다 다르게. 이거는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다 코딩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밑줄이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야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양 강좌를 우리가 여기 클릭하면 네이버가 나오게 해보자고. 뭐 누구 블로그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누구 유튜브가 나오게 할 수도 있잖아. 그 네이버는 www.naver.com 치면 되지만 블로그는 유튜브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주소를. 그러니까 주소를 우리가 모르니까 목적지를 알아내야지. 유튜브 가서 여기 유튜브 가서 여러분들 어딨어 유튜브 가가지고 여기 재미난 뭐 예를 들면 교양 강좌 과거사 한국 과거사라고 해볼까요? 한국사를 검색하면 한국사와 연관된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있네. 한국사 이거 설민석 강사 있잖아요. 그러면 요 사람을 클릭하면 여기 주소 보이죠? 주소. 요 주소를 복사하고 목적지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하이퍼링크를 걸 때 한글 문서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가게끔 해주지. 인터넷으로. 이 교양 강좌라는 걸 클릭하면 아까 설민석 강사의 영상으로 가게끔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글 문서는 아니잖아. 그게 얘를 클릭해서 연결 종료를 클릭해서 웹 문서, 웹 주소, 인터넷 주소로 가게끔 여기다가 이 주소를 붙여야지. 유튜브 주소를. 주소를 복사를 하나봐요. 그렇죠. 주소를 복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지를 아는 거는 유튜브란 사이트는 목적지를 아는데
www.youtube.com 이건 아는데 설민석 강사의 역사 강좌 주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을 먼저 해봐야지. 검색을 먼저 해봐야지. 네이버 가는 건 알아. 주소를 아는데 어떤 사람 블로그를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블로그 주소는 우리가 찾아봐야지. 그래서 그 주소를 복사해 놓고 여기다 연결만 하면 되는 거지.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파워포인트도 하이퍼링크 다 이렇게 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사에 관한 거 잠깐 우리 보고 갈게요 라고 해서 클릭할 거 아닙니까? 클릭하면 이렇게 연결되잖아. 이건 광고자? 여기 나왔네. 여기 나왔잖아. 그치? 그럼 이제 플레이 누르면 되겠지. 예. 얘를 누르면 요로 가는 거고, 요거 누르면 요 앞으로 안에서 도는 거고, 얘를 누르면 밖으로 나게끔 하는 거지. 하이퍼링크를 작업하기 전에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 그 전에 불러 이때 한글 문서에서 한글 문서로 작업하기 위해서는 작업하는 것은 책갈피로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것. 인터넷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인터넷 주소를 복사해 놓는다. 아까 설민석 강사의 유튜브 강좌를 내가 찾고 싶으면 찾아가고 그 주소를 복사해 놔야 클릭하면 가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 하이퍼링크에서 대상을 선정하면 되죠. 대상만 선정하면 되잖아. 그게 인터넷이면 인터넷 주소 복사한 거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한글 문서에서 움직일 거라면 책갈피 지정한 거 연결해 주면 되고.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그러니까 아까 전자문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핸드폰 설명서. 그 핸드폰 설명서를 만들려면 매 페이지마다 책갈피를 껴놨겠지. 책갈피를 쫙 만들어 놨겠지. 여긴 카메라 설명서, 여기는 무슨 여기는 갤러리, 여기는 계산기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목차를 만들어서 앞부분에다 그 목차를 만들어서 요 글자를 누르면 어디 책갈피로 갈 건지 지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글을 써가지고 얘를 누르면 어디로 갈 건지를 대상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자관보 그러면 전자관보라고 하는 요 사이트를 내가 찾아야지. 이거를 관심이 있었으니까 제가 보관해 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찾아보면 나오니까 그럼 복사해서 여기다 하이퍼링크를 걸면 글로 가겠지. 근데 고용노동부 클릭하면 고용노동부 가려면 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주소를 제가 복사해서 여기다 하이퍼링크에다 붙여놓는 거죠. 그럼 클릭하면 고용노동부 가게끔 하는 거죠. 그 작업을 반드시 해놔야 되는 거죠. 네이버 이름은 내가 책갈피를 굳이 복사하지 않아도 www.naver.com 쓰면 가잖아. 아니까 그 정도는. 근데 블로그 그러면 블로그 누구 건지 모르니까 일일이 찾아가지고 복사해 놓자 이거지.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정민 훈장 홈페이지 가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라고 해볼까, 홍길동 인물 검색하기. 홍길동 인물을 검색할 것 같으면 미리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검색을 해봐야 돼. 홍길동이라고 검색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요 주소를 복사해 놔야 돼. 홍길동에 관한 이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 놓고 나서 여기다가 하이퍼링크를 걸 때 웹주소 인터넷으로 간다. 여기다 클릭해 놓고 붙여넣기.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얘를 클릭하면 홍길동 검색한 결과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놔야지, 미리. 예. 근데 이정민 훈장 홈페이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http 콜론 host.new21.net. 제가 아니까 저는 이거를 알았어요. 얘를 넣으면 되지. 제가 아니까는 모르면 찾아봐야 되잖아. 그럼 얘를 클릭하면, 근데 아직 클릭 전이죠? 클릭 전은 파란색이고 갔다 올 거 아닙니까? 갔다 오면 어떻게 돼? 보라색이고. 가기 전은 파란색, 갔다 오면 보라색. 바뀌어요. 하잖아. 이렇게 왔잖아.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하이퍼링크를 우리가 작업을 하려면 목적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자체다 만들 때는 어딘가에다가 클릭해 놓고 책갈피라는 거로 만드는 거고. 아시겠어요? 예. 자, 다시 한번 보세요. 95쪽. 책갈피를 지정하는 방법은 어떤 내용을 입력한 상태에서 어느 글자 앞에다가, 글자 뒤에다가 커서를 위치를 시키시고, 뭐 일로 오던 요 뒤로 오던 간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위치를 지정하는, 위치. 책갈피는 위치예요. 책갈피 위치라고. 우리가 책에다가 이렇게 책꽂이 꽂는 책갈피, 그것도 위치를 기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책갈피에 들어가서 여기다 글자를 쭈글쭈글 쓰면 되겠지. 너무 길게 쓰면 헷갈리니까. 그런데 제가 그냥 책갈피를 가볼게요. 책갈피에 가서, 앞이 뭐야? 얘를 가볼까? 일로 가볼까? 아, 일로 가는 게 앞이구나. 이거 뭐지? 이로 가볼까? 아, 뒤로 가는구나. 일로 가는구나. 아까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뭐를 클릭해서 글로 가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있다가 책갈피에 가서 고대서로 가볼까? 이동. 아, 일로 갔구나. 그러면 참조는 뭐야? 일로 가볼까? 아, 일로 가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하이퍼링크를 걸지 않아도 책갈피만 있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게 페이지가 한 페이지니까 재미가 없지. 이게 한 200페이지 돼봐. 그럼 페이지마다 소제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글로 가게끔 목차를 만들면 되지. 목차. 그래서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에 착 가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문서의 특정 위치를 기억시키는 게 책갈피예요. 95쪽 밑에 참고사항에 문서의 특정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해 놓는 기능이 책갈피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클릭해 놓고 삽입해 가서 책갈피를 지정해 줄 때 이름을 잘 넣어야지. 1, 2, 3, 4 쓰면 모르잖아. 1, 2, 3, 4 쓰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갈피 위치는요, 가나다 순이 아니라 책 위에서 아래까지 위치상에 있는 애예요. 얘보다는 뒤에 있을 거예요. 밑에 위치가. 얘가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 얘는 앞에 있는 거죠. 그렇죠? 앞이잖아. 앞이 여기라 그랬잖아요. 여기 과거사 앞에. 마지막은 저 끝에라 그랬잖아요. 요거는 가나다 순이 아니라 책갈피를 만든 순서가 아니라, 제작 순서가 아니라 위치 순서라고. 위치. 그러니까 요것보다는 얘가 뒤에 있을 거다 이거지. 그거는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이제 조판부호를 보시면 정신이 한 개도 없죠.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조판부호를 생략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지금 책갈피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 하이퍼링크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퍼링크에 들어가서 고칠까요? 라고 돼 있죠. 고칠까요? 여기서 클릭하고 하이퍼링크를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서 얘를 클릭하면 들어가 버리니까 얘를 고칠 수가 없잖아. 마우스 오른쪽 눌러도 돼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책갈피를 지워도 되고, 지우면 검정으로 돌아오지. 얘를 고치기 들어가서 한글 문서로 가지 말고, 그래, 저 마지막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이제 얘 누르면 저 끝으로 가겠지. 위치를 바꿨으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고치기 들어가서 연결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하이퍼링크 지우겠다는 뜻이죠? 하이퍼링크 지우는 게 연결 안 하면 아닙니까? 얘를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 지우기에도 하이퍼링크가 사라지는 거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책갈피는 안 보이잖아요. 이건 하이퍼링크는 알겠는데, 책갈피는 굳이 안 지워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보기 싫다 생각하면 조판보를 보고 책갈피를.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 책갈피를 얘를 클릭하면 글로 가라고 했는데 그 책갈피 위치가 지워지면 어떻게 돼? 못 가잖아. 앞으로 마지막 가게 했잖아. 마지막 가게 하면 여기로 가겠죠. 여기로. 근데 이거를 책갈피를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 위치가 마지막이라고 아까 해놨는데 얘를 지워버리면 얘 눌렀을 때 어디로 가? 목적지가 사라졌잖아. 아까 여기가 책갈피라서 얘를 클릭하면 골로 쇽 갔는데 이 책갈피를 지워버리면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지.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거지 뭐. 그거만 주의해 주시면 되죠. 자, 이어서 보시는 내용은 편집 메뉴 쪽에 가시면은 찾기라는 말이 나와요. 찾기. 그럼 찾기를 눌러서 뭐를 찾을 거냐? 제가 강좌라는 글자를 찾고 싶어요. 강좌. 다음 찾기 누르면 잠깐만. 제가 현재 있는 위치가 여기였는데 여기 있는데 이 밑으로는 강좌가 없나 봐요. 아니면 제가 여기다 클릭해 놓을게요. 여기다 클릭해 놓고 강좌를 찾으면 여기 강좌 있죠. 위에도 있지만 강좌를 찾을 때 아래쪽을 찾으라고 했거든. 아래쪽. 그럼 커서를 제가 여기다 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강좌란 글자를 찾을 거라. 다음 찾기 누르면 여기 찾았네. 또 다음 찾기 눌렀더니 아래쪽엔 없나 봐. 이제는 그 위쪽도 남아 있었잖아요. 위쪽을 다시 처음부터 찾아드릴까요? 물어보는 거죠. 그래라 그러면 여기도 있었네요. 또 다음 찾기 눌러 그러면 여기도 있었네요. 또 다음 찾아봤더니 이제는 없네요. 이렇게 찾아줘요. 이렇게. 그럼 어떨 때 이거를 찾는 기능을 쓸까요? 우리가 문서가 뭐 되게 많은데 제가 작성한 문서 같으면 제가 어떤 내용을 어디쯤에다 썼는지 알는데 누가 써서 보내왔어. 한 200페이지 분량인데 이걸 다 내가 읽으려니까 시간이 없잖아.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어느 글자 쪽에 있는 걸 찾고 싶은데 그때 글자를 찾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연관된 글자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가서 요거를 좀 세밀하게 읽어보면 되잖아. 다 읽기는 힘드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많아요. 기능은. 그 다음에 찾기가 있으면 바꾸기도 있습니다. 찾아야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강좌란 글자를 강의로 바꾸다. 강의로 바꾸자 이거지. 강의. 교양 강의 이렇게. 그래서 바꿔라 그러면 강좌를 바꿔라 그러면 강의로 바뀌고 강좌를 또 바꿔라 그러면 강의로 바뀌고 또 바뀌고. 근데 여기는 또 한자가 다르잖아. 이거 강좌를 한자로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알아서 또 고쳐야 되겠지 뭐. 예.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고. 아까 찾기 명기 화면은 그냥 열어놓고 쓰셔도 돼요. 열어놓고 쓰시면 뒤에 살짝 뿌옇게 뒤에 보입니다. 이렇게. 매번 닫고 필요할 때 찾지 마시고 찾기 작업이 들어가면 얘를 이렇게 해놓고 치워놓으세요. 이렇게. 여기 보이잖아. 오른쪽에. 설명시 보이잖아. 흐릿하게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찾으셔도 되고. 기능은 되게 많은데 이거 설명하려면 또 하루 종일 요 정도만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찾아요? 여기서 어떤 글자를 찾고 싶어. 어떻게 찾아요? F3번 누르는 거. F3번. 그래서 서초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 서초 찾아라 그러면 서초를 찾겠지. 서초구에 서초 찾았고 두 개 있네. 두 개. 위에 거? 아래 거? 크롬 브라우저 이렇게 찾고요. 이렇게 찾고. 그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를 여기에서 F3번 누르면 찾기 창이 뜨잖아요, 옆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군인, 군인이라는 글자를 찾았네. 다음 군인 찾아라. 다음 거 찾아라. 다음 거 찾아라. 해서 일일이 다음 이전 찾으면서 찾을 수가 있고. F3번이 찾기 기능이에요. 찾기 기능 F3번 눌러서 찾는 거. 컨트롤 F 눌러도 돼요. 여기서는 컨트롤 F가 찾기네. 아래 한글에서는 F3이니까 블록 잡히는데. 응? 블록이 잡히는 F3번 누르면 찾기라고 안 떠요 위에? 인터넷 들어가야 돼. 컨트롤 F요. 인터넷 들어가서. 컨트롤 F? 컨트롤 F도 찾기인데 그냥 F3번 누르면 찾기 안 나와요? 입력이라는 메뉴 가서 글상자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글상자를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얘는 글자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네요 원래. 아니면 그냥 네모 입력해서 여기다가 글자가 안 들어가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넣기라든지 얘가 도형 메뉴니까 도형 메뉴 안에 글자 넣기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얘를 눌러서 글자를 넣어보시는 거고. 이렇게 막 연습을 해봐서 터득을 하면 안 잊어먹어요. 본인이 고생해서 해서. 근데 순서를 적어가지고 1, 2, 3, 4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호라당 까먹지. 글자 써봅시다. 노인 복지 시설 봉사 안내. 혹시 노인 복지 시설 봉사 활동 해보신 분 있으세요? 즐겁죠? 그 얘기 해드리려고. 가운데 정렬 힘들어요 대신에. 선생님, 글자 넣기가 글씨가 왜? 어? 글자 넣기 그 함이 흐려졌어요. 그거 제가 보기에 가서 문단보 조판보 보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그것만 실천하셔도 잘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가 제목 간판이니까 이제 크게 해야죠. 15포인트. 예? 밀렸다. 그럼 어떻게 돼? 글자를 줄이지 말고 상자를 늘리면 되지. 그럼 상자가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개체를 선택할 수 있게끔 뜨니까 이때 넓히면 되지. 이렇게 넓히면. 높이는 좀 줄이고 이렇게. 근데 이거 중간이야 이게? 이게 중간이야? 아니면 중간에서 살짝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모르죠? 그렇다고 이 뒤에다 클릭하고 얘 뒤를 클릭도 안 돼요 얘는. 얘를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하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가운데 정렬돼. 그 안에는 글자가 이 박스가 가운데 정렬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글자처럼 취급을 해요. 글자처럼 취급. 저 꼭대기에 보면 배치 쪽에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게 있죠. 나비가 네 마리 보여요? 호랑나비 첫 번째가 뭐야? 어울림. 두 번째는 자리 차지. 세 번째는 글 앞으로. 이거 앞으로. 얘는 글 뒤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얘를 글자처럼 취급을 해버리면 이게 하나의 글자가 돼요. 요게 한 글자라고요. 이게 한 글자. 그럼 요 뒤에다 놓고 커서가 갔으니까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하나로 돼요. 그럼 요 뒤에 그 엔터 표시 보이잖아요. 거기다 클릭하고 가운데 정렬하면 딱 가운데로 오잖아. 그럼 이 두 줄 필요 없죠. 한 줄만 이래도 되잖아. 뭐 많이 띄울 필요 없잖아. 이거 많이 띄울 필요 없지. 아까는 많이 띄운 이유가 뭐예요? 간판에 들어갈 공간을 만들었잖아. 근데 보세요. 얘를 이렇게 높이면 높이는 대로 밀려나가고 좁히면 좁히는 대로 밀려 들어오고 다 그래요. 얘가 한 글자거든. 한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말은 너 오른쪽 갈래?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갈래? 그럼 왼쪽으로 가고 가운데 갈래? 가운데로 오고. 어? 이 글상자를 클릭하면 이 글상자가 도형이라고 뜨잖아요. 위에 메뉴가. 그 도형 안에 들어가면 글자처럼 취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형을 선택해 놓고 얘를 꾸며야죠. 뭐라고? 선은 두 줄로 만들고, 선은 두 줄로 만들고, 여기 도형에 가면 색깔 칠하는 게 있잖아. 치우기 색깔도 뭐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갖고 노란색으로 칠하고 뭐 이런 거 있지. 글자 색깔은 여기서 칠하면 되니까 빨간색 뭐 이렇게 뭐 파란색 하라고 돼 있네. 굵게 하라고 돼 있네. 글꼴을 뭐로 하면 될까요? 고딕으로 바꿔주면 되지. 이 도형을 선택하면 이 도형과 연관된 메뉴가 뜨잖아요. 여기에 선색을 빨갛게 할 거냐, 뭐 선 종류 두 줄로 할 거냐, 점선으로 할 거냐, 이런 거. 채우기 색깔은 뭐로 할 거냐 할 수가 있으니까 선택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림자도 할 수 있어. 그림자도 요렇게 그림자. 그럼 오른쪽 밑으로 그림자 들어갔네. 뭐 여기 그림자 없으면 하면 그림자 없는 거고. 이런 메뉴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많이 눌러서 터득을 하셔야 돼요. 얘는 뭐고 쟤는 뭐고 제가 기본은 설명드릴 테니까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 애기들 강의할 때는요, 자, 도형에 가면 많지? 이거로 꾸미면 돼? 알았어? 그러면 애들이 알았어. 알았죠? 그러면 네 그래 놓고 두 번 다시 설명 안 해요. 애들이 다 알아서 해. 애기들은 왜? 호기심이 엄청나게 많거든. 근데 어른들은 자 막 눌러보세요. 그러면 안 눌러. 왜? 겁이 나니까. 겁날 거 없잖아요. 막 눌러보시면 되지 뭐. 그래서 막 망쳐봐야지. 여기서만큼 망쳐봐야 제가 도와드리잖아. 근데 예전엔 제가 잘 웃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는 덜 웃더라고. 제가 누가 막 질문하면 쫓아가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아주 예전보다는 제가 요즘 덜 웃는 경향이 있어. 제가 이거 자숙하고 있어요. 계속 웃어야지. 제가 덜 웃으면 안 그래도 외모가 소도둑처럼 생겼는데 빵긋하고 웃어도 시원찮은데 인상 쓰면 싫어하시잖아. 요렇게 대충 간판은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저 밑에다 뭐 하나 더 만들어야지. 근데 이 줄 끝나고 나면 엔터를 한번 더 눌러요. 한 줄을 띄우고 밑에다 뭘 쓸 거라. 얘도 제목하고 한 줄 떨어져 있죠? 본문 사이에 한 줄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야. 엔터를 하나 더 쳐서 빈 줄을 넣어놓고 여기다 뭔가를 또 간판을 만들 거라고. 이 책에서는 무슨 간판 만들래요? 글상자는 좀 전에 해봤으니까 글맵시를 하래지. 글맵시. 글맵시는 입력이라고 하면 글맵시라고 있을 텐데 여기 글맵시 많잖아. 이런 거 안에 있잖아. 아무거나 막 고르지 마. 아무거나 눌러도 다 바뀔 수 있으니까 그냥 딱 봤을 때 나 얘가 마음에 들어. 그럼 클릭하면 돼요. 여기다 글자 써보자고. 한국노인복지연합회. 한국노인복지연합회라고 쓰고 뭔지 몰라도 설정 눌렀어. 뭔지 몰라도 설정 눌렀어. 그랬더니 덜 예뻐. 그럼 얘를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꾸미는 방법은 얘를 클릭해. 그럼 그와 연관된 메뉴가 뜨고 더 세밀한 거는 더블 클릭하면 돼. 또 떠. 일단 글자처럼 취급을 해야 돼. 글자처럼 취급하면 요 엔터 표시가요. 엔터 표시가 오른쪽 위에 처박혀 있던 애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우리 글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엔터 표시가 어디에 있나? 아래쪽으로 내려오잖아. 얘도 엔터 표시가 내려와야 돼. 그래야 얘도 가운데 정렬을 하든 말든 하지. 글자처럼 취급을 해야 한 글자처럼 만들어놔야. 그러면 글자 취급 안 하고 그다음에 엔터. 글자처럼 취급을 안 하면 얘를 마우스로 내가 끌고 와야 돼. 위치를 대략. 그럼 어디가 중간이에요? 어디가 중간인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하면 그게 쉽다니까? 글자처럼 취급하는 게 쉬워요.
근데 표 작업할 때는 글자처럼 취급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건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그럼 모양새가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네. 여기 이거? 에이씨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두들겨 패야지 뭐. 더블 클릭. 글자처럼 취급인데 크기를 얼마큼 아직 크기는 관심 없고 모양새를 찾아봐야 되니까 글매 추적에 가면 모양이 있거든. 모양이 있어. 이거 오 많아. 그냥 직사각형으로 널찍하게 만드는 거. 글 색깔은 바꾸면 되는데 모양 요런 모양 육각형 모양.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글자 한번 보세요. 이 글자 요거 일반 글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글맵시예요. 이걸 글맵시로 만들어서 이제 이미지로 이제 조정한 거지. 이렇게. 그러면 모양새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할 거냐, 꼬불꼬불하게 할 거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아지게 할 거냐, 크게 할 거냐, 이렇게 물결기호처럼 할 거냐, 물결기호처럼 할 거냐, 그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뺑 도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시지 않아요? 회전하는 거잖아. 노인복지연합회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얘를 이렇게 놓으니까 안 이쁜 거지. 얘를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저 뺑 돌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뭐 등 산악회 이런 것도 이런 거는 만들지. 직사각형으로 하겠다. 아니면 V자 모양을 하면 V자. 여기 있네. V자. 역갈매기형 수장.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색깔을 바꿔야 되고 글꼴을 바꾸면 되니까 글꼴은 여기서 못 바꿔요. 작동이 안 되잖아.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서 글꼴 바꾸셔야 돼. 여기에서. 크리스탈체라서 그런 건데 우리들이 많이 아는 함초롬 도둠 고딕계열이죠. 이런 거. 색상은 여기 있는 색상은 고르시면 돼요. 여기 채우는 색상은 뭐 빨갛게 뭐 주황색 이렇게 하면 되고 선색 이런 것도 있고 선 모양을 칠선으로 갈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 글매시 모양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서 고르시면 되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들어가면 채우기 색깔 면색 빨간색 선 없음 선 없이 글자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얘를 크게 하면 어떻게 돼? 크게 이렇게 크게 하면 여백 캡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크기도 조정할 수가 있고요. 예. 글꼴에는 이렇게 얇은 글꼴도 있지만 사실은 이 함처럼 도둠 말고 저런 거 있어요. 튼튼체 같은 거. 튼튼체는 약간 두툼할 거예요. 튼튼체는 글꼴이 함처럼 도둠은 얇아요. 함처럼 도둠 자체가 글꼴이 얇아. 그 다음에 난초체 이런 거는 좀 그래. 난초체는 난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다음에 훈민정음체 같으면 어떻게 해? 훈민정음체 이거를 모양새를 이거로 바꾸면 어떨까? 직사각형으로 만들면 이렇게 빨간색이 좀 안 어울리면 뭐 검정색으로 가도 되죠. 그렇죠? 있어 보인다. 현판같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글꼴을 만큼은 여기 이제 속성에 가서 글꼴을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뭐 궁서체 그러면 얇아. 궁서체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요렇게 궁서 뭐 안상수채는 되게 얇습니다. 안상수 교수님이 만드신 글꼴체예요. 안상수 교수님이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장님 하셨는데 이분이 글꼴의 대가실. 그래서 이 글꼴들을 만드셔가지고 그냥 무조건 쓰세요, 공짜로 쓰세요 하고 기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좀 어색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글꼴이 좀 어색해. 일반적으로 인쇄 사용할 때 쓰는 본문을 쓰기엔 좀 불편해 보이는 글꼴은 있습니다. 깨비체? 깨비체는 뭐야? 도깨비체인가? 꽃게체. 이렇게. 예. 연합회 글자를 꽃게체로 쓰니까 되게 품이 없어 보인다. 그냥 가장 묵직한 거는 뭐다? 매화체. 이것도 너무 둥글둥글해 보여. 매화체. 야, 궁서체도 좋고요. 튼튼체 같은 거, 튼튼체 이런 것도 좋죠. 튼튼하게 보이지. 이런 거. 우리 책에는 맑은 고디 가래요. 그리고 모양새를 이렇게 V자처럼 만들래. V자처럼. 그 다음에 112쪽과 113쪽 112쪽 하단에 보면은 얘를 글자처럼 취급하래요. 글자처럼 취급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있는 장점은 있는 대신에 딱 정확히 어디 처박아야 되는데 그게 처박히질 않으니까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 얘를 오른쪽에서 정렬할지 이거 정확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글자처럼 취급.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 여기 뭐 글맵시 모양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고르면 되지. 뭐 고르면 그 모양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고르면 되고 색깔이야 여러분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예. 글맵시도 많이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글맵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해요. MS 계열에서 파워포인트에서 얘를 워드 아트라 그래요. 워드 아트. 모양에다가 약간 예술감을 부여했다 그래서 하는 건데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여기다가 삽입에 가서 워드 아트라고 있어. 워드 아트. 아무거나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고르시면. 그 여기다가 한국 노인 복지 연합회 이렇게 쓰면 그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이 워드 아트 스타일에 가서 뭐 모양새를 바꿔주면 그렇게 바뀌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 건데 여기 효과에 가서 변환이라는 게 있어. 변환 이런 거. 아까 보셨던 이 모양새 있죠?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모양을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여기서 바꾸는 거죠. 여기에서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고 그냥 직각 깍두기처럼 만든 모양도 있고 모양새가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면 달라지잖아. 그죠? 이거는 워드 아트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글맵시라고 부르고 같은 기능이에요. 같은 기능. 모양새가 좀 차이가 좀 날 거예요. 좀 많아. 얘가 좀 많아. 약간 특성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니까 겁내지 마시고 막 써보세요. 선생님, 하나만 먼저 그래. 입력이라는 메뉴 가서 그리기 마당에 가서 기본 도형을 그릴 건지 아니면 뭐 여기 노면 표시를 할 건지 내려가면 이거 농악도 있다. 농악. 그럼 농악을 선택해 놓고 상모놀이 선택하고 여기다 드래그하면 상모놀이 그림이 들어가고 탈춤놀이 같은 걸 들어가면 탈춤놀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여기 뭐 12지 전통 자축인묘 진성어미 신유술에 나와 있네. 쥐. 쥐가 아주 섹시해요. 예뻐요. 소.
본래 소가 1등 아닙니까? 근데 그 소 머리에 탔던 쥐가 뻘짝 뛰어오면서 1등이요 그래갖고 얘가 시비간지에서 먼저 1등 했다며. 예. 근데 저렇게 안 보이게 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 어떤 거? 저렇게 희미하게 보이게 하는 거. 얘는요, 뭔가 작업하고 나면 네. 그냥 희미해져요. 지가 알아서. 갖다 대면 이렇게 나타나고. 안 희미해지는 이런 채밀한 이용하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초등학교 5학년들하고 공부하면요 아주 동물원 만들죠. 여기다 식물원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어른들은 하세요 그러면 또 안 해. 이거 하라 그러면 귀찮고 뭐. 독수리 뭐야 뿅아리 엄청 큰 뿅아리 나타났죠. 자 독수리하고 댐빌라 그래. 한 방에 가죠. 독수리 뿅아리가 지금 쪼고 있잖아. 백조 오 덤벙 위에 떼까오 닭이 조그매요. 그렇죠? 본래 어린애들이 제일 겁이 없잖아요. 외국 동화 외국 꽤 많은요 이런 거. 그럼 이걸 가지고 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화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런 걸 잘 만들면. 근데 이거를 만든 사람은요, 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닭을 이거를 분해할 수가 있어요. 닭을요, 요렇게. 다 따로 병아리도 이렇게 분해하면은요 이렇게 다 이 탈춤놀이 하는 이 아저씨도 분해를 하면 탈바가지 따로 싹 빼내고 얼굴 빼내고 얘도 분해하면은 요거 따로 코 따로 눈 따로 입 따로 다 만드는 거야. 이걸 그려가지고. 어? 그린 게 또 관심이 있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풀기.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랬잖아. 제가 마우스를 오른쪽을 눌러서 뭐를 하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된다니까. 개체 풀기라 그래. 개체 풀기. 이렇게 까마고 몸통 따로. 까마고 입 따로, 까마고 눈 따로. 여우도 이것도 갭체를 풀면은 이렇게 몸통 따로, 꼬리 따로. 꼬리 띄니까 날씬한데? 뭐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다. 다음 시간에 대망의 표가 들어갑니다. 한글 문서 작성하는데 표를 못 만들어? 그러면 한글을 안 한 거야. 여러분 모든 문서는 다 표로 작성합니다. 다 표로 작성해요. 근데 이제 표가 양이 좀 있으니까 중간에 제가 시작하기가 뭐 해가지고 약간 시간을 끌었어요. 요런 거 저런 거 보여드리려고. 어떤 거? 한꺼번에 닫을 때는요 Alt X예요. 엑셀은 Shift하고 닫기지만 여기는 Alt X 누릅니다. 그리고 Shift하고 저장 안 하면 누르는 거예요. 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Alt하고 X 누르면 이렇게. 그때 Shift 키 누르고 저장 안 하면 누른다고. 이건 똑같아요. 그럼 한꺼번에 닫혔잖아. 아래 한 거. 맞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